얘기하기 전에 이제 K-팝하고 K-푸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죠. 예, 틀린 얘기입니다.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박순혁 작가님께서 K-팝 산업과 하이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박순혁 작가님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채널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를 잘 하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금융개혁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제 전사 박순혁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영상 제가 봤습니다. 그 공매도 때문에 주말에 가고 집회하시는 거 제가 영상 다 챙겨봤거든요. 맘 같아서는 저도 가고 싶었었는데 예, 일정이 있어서는 참여를 못하고. 그때 용산에서 이제 집회할 때 그때 이제 이게 용재 TV에서도 올려주시고 하셔갖고 아니, 당연히 뭐 제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은 K-팝 산업의 이해와 하이브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연말이고 또 이제 요거 아마 방송 올라갈 때 연초일 텐데 이제 연초에는 좀 말랑말랑하고 좀 재밌는 거를 또 해야 아무래도 이제 그 용재 TV 보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이실 것 같아서 이제 2차 전지는 좀 사실 좀 딱딱하고 K-팝은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저도 아이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K-팝 산업의 이해와 하이브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능력 범위라고,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서클 오브 컴피턴스, 이제 그거 얘기인데, 능력 범위를 사실 넓히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잘 하려고 하면 일단 뭐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이제 능력 범위로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2차 전지를 위주로 그동안 좀 많이 활동했었는데,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업종 많으니까 이제 다양한 업종에 이제 다양한 범위를 내가 이제 능력 범위를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좋고요. 워렌 버핏 말씀이 능력 범위가 넓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찰리 멍거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김학균 센터장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른바 그 가치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뭐 최윤철 이제 VIP 이제 자산운용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 범위를 되게 국한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하고 덧붙여 갖고 능력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 잘하는 분야가 점차적으로 내가 나이를 들고 계속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기존에 옛날에 하던 업종만 이제 계속해서 거기만 파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 기회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관계 없어요. 이제 뭐 자기네 능력 범위 내에서 하고 능력 범위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몰라 하면 되지만, 이제 김학균 센터장 같이 이제 그 리서치 센터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같이 남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른바 가치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책 보면 거기 이제 주로 나오는 업종들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음식료나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뭐 이런 쪽인데, 거기만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23년에 이분들이 가장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는 내 능력 바뀌니까 나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마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제 여우가 이제 자기 점프해갖고 안 닿는 이제 포도, 저거 포도가 쉬었을 거야. 신포도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다 접근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김학균 센터장이 그 홍사원의 경제쇼에 나가서 그 잘 나가던 닷컴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가열된 2차 전지는 하면서 이제 방송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차 전지는 능력 범위 밖이라서 나는 투자 안 할 거고, 워렌 버핏도 당연히 투자 안 할 거다. 잘 모르는 2차 전지 투자하다가 닷컴 버블처럼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신포도라고 사실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2차 전지는 내 능력 범위 밖이어서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데 신한 자산운용 이런 쪽에는 이제 퍼포먼스가 개판이니까 그거를 이제 마치 2차전지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뭐 마치 분화방 같이 닷컴 버블에 쫓아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몰고 가고 뭐 광신도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접근이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2차 전지 공부하지 않고 아집을 부린 대가가 위기의 가치주 펀드, 국민연금도 돈 뺐다 해서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신용자산운용에 맡겼던 일임 자산이 올해 초에 5,541억이 있었는데 23년 초에 9월 15일 날 294억으로 94.7%가 급감했다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개판이니까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자산 운용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거죠.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반도체 산업, 두 번째가 2차 전지 산업인데 두 번째 해당되는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안 해서 그 공부를 게을리한 거를 그거를 그런 형태로 내 능력 바뀌고 뭐 닷컴 버블과 같고 그 저기 올라갈 주식도 아닌데 배터리 아저씨가 펌프질해서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고 이제 자산운용사로서의 뭐랄까 기초적인 자질이 사실 좀 부족한 거고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자산운용이 AUM이 4조 원 있다가 이제 3조 원으로 7천억 넘게 이제 빠졌다는 거고요. 이 가치주 펀드들이 이렇게 자금이 쭉 빠져나가고 수익률이 다 개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주 펀드에서는 가치주 펀드는 2차 전지는 담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뼈아픈 실책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반성해야 될 거지. 사실 이실직고하고 우리가 공부가 부족했었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이제 반성해야 될 거지.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게으른 거고 이제 게을러서 2차 전지 산업 공부 안 한 거니까 게으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 이해관계에 물들어가서 여의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경원시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에 자기들도 발맞춘 거니까 사실 가치주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대중의 반대편에 쓰는 펀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항상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갖고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좀 존중하는 이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안 갖고 있는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니까 이런 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제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가 있는데 건축 기술이 뭐 새로운 공법이 뭐 매일마다 뭐 새로운 나오고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부터는 우리는 나무만 썼으니까 나무만으로 충분히 잘 지을 수 있어. 철골 안 써도 돼.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로만 잘했어. 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저 같은 사람이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요. 미처 몰랐다. 김학균 센터장 당신보다 내가 이 커리어가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당신이 내 후배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어디서 함부로 냐고. 특히 금융과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이게 유기적인 또 생물체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산업이 바뀌고 또 뭐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기존 것만 고집하고는 절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계속 발맞춰서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능력 범위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를 내 능력 범위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경쟁 관계에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뭐랄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먹을 게 있는 산업을 능력 범위로 삼는 게 좋고요. 그렇게 보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의 뭐 성장세는 올해 이제 계속해서 뭐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하지만 23년도에 한 40% 정도 성장을 한 거고.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추세더라고요. 저도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뭐 워낙 저도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사들이나 매스미디어에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대부분 좀 부정적인 것들
그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그렇죠. 만들어진 이제 가짜 뉴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 속에서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이제 진실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돈 되는 그렇죠. 이제 기회고 그래서 능력 범위가 중요한다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고 그거하고 그럼 유사하게 성장이 일어나고 한국이 세계 최고이면 이전에 먹을 게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후보군을 이제 K-팝 그 다음에 K-라면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되게 라면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친숙하기 때문에 능력 범위로 삼기가 사실 되게 좋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작가님께서 두 가지 후보군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라면, K라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K-팝 관련된 건데 오늘 K-팝에 관련된 거는 저희 채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밌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재밌을 거니까 네. 예, 보시면 K-팝 K라면을 이제 능력 범위 후보로 꼽은 이유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일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저 아저씨는 배터리 아저씨니까 그렇죠. 배터리만 하시는 분이 알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가 이제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막 불 때 그 무렵이어서 맨 처음 한 거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담당했었고요. 그 소프트웨어 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AI나 뭐 이런 거가 다 제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HBM 관련된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원래 제 담당이었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 뭐 이런 것 쪽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새롭게 이제 산업들이 태동을 하면서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뭐랄까 이제 뭐 사원 대리급이니까 네가 젊고 똘똘하고 잘하고 하니까 리서치에서 이제 선배들은 삼성전자 같은 큰 거 하고 현대차 같은 큰 거 하고 새로 생긴 이거는 네가 해라 이렇게 신생 기업들을 제가 많이 맡아갖고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맡았던 게 이제 SM 그래서 K-팝을 제가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래서 게임을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제가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농심 홀딩스를 한 5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라면을 사실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예. 농심이 그 본사가 그 여의도에서 저기 어디야 대방동 쪽에 가면 농심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업 방문하면서 느낀 게 아, 이 사는 쉽게 망하진 않겠다. 예. 일단 이제 건물 들어가면은 건물이 되게 이제 검소하고 소박하면서 되게 조명이 어두워요. 조명이 어두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가 절감이 되게 되게 쥐어짜 않은 회사구나. 이게 탄탄해서 쉽게 망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뭐가 됐든 아끼면서 도시락이 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구나. 롯데가 원래 자린고비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농심도 원래 이제 롯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회사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망하진 않겠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진취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좀 단점일 수가 있는데 농심은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렇고 저는 라면 업쪽에서 식품회사 쪽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뚜기 참 좋아합니다. 오뚜기 좋아요. 그 오뚜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1등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게 대한민국인 나라 자체가 되게 이제 그렇죠.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그렇죠.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면을 기준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농심이 수출 비중이 대략 한 30%가 돼요. 삼양식품은 거의 한 70%돼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오뚜기는 수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올해 이제 라면 세계 회사 이제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삼양식품이 제일 많이 올랐을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오뚜기는 별로 이제 지지부진했던 게 수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때 제가 만들 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PPT를 자녀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뭐 자녀분들이 지금 들으실 테니까 얘기하기 전에 이제 K-팝하고 K-푸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죠. 틀린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근원을 보면 1980년대 이제 일본에서 경제가 되게 성장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가
가장 일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본따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보면은 이제 일본이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오면 일단 이제 데리고 가는 데가 이제 스시 한 접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모 경기장 데리고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문화를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뺏겨온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는 우리 K-팝이나 뭐 K-푸드나 K-컬처 같은 경우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세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거, 유니버셜한 게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한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세계인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K 국악이 아니고요. 그렇죠. K-팝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팝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잘 수용한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의 음악을 알린답시고 이제 뭐 사물놀이라든지 그렇죠. 많이 했었죠. 예.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음식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지금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항상 이제 K-푸드를 세계화하면은 이제 이거 외국인들 시켜갖고 이제 김치 담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빔밥 만들고 이러잖아. 그거 아니고요. K-푸드는 치킨, 짜장면, 라면 이런 거라. 보편적인. 예, 보편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예, 되겠죠, 보편적인 아무래도. 가치가 있어야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죠. 현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실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치킨만 해도 사실 치킨 그 요리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KFC. 예, KFC 그 먹다가 야 이거 조금 좀 뭐랄까 느끼하고 하니까 양념도 좀 바르고 예. 우리 식으로 좀 튀겨볼까 한 게 지금 치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외국에서도 보면은 외국 사람도 다 닭은 먹으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도 이제 닭 먹고 닭 요리 하는데 한국식으로 저 튀기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네 해서 이제 치킨 붐이 부는 거고 라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라면을 먹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라면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면 요리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라면은 산업이 되게 발달해 그렇죠. 있고요. 뭐 어디를 가도 뭐 그렇죠. 다 이제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라면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에 못지않게 이제 라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태국식 라면을 먹다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먹는 거 보고 내가 흔히 먹는 라면인데 조금 독특하네. 저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K컬처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이제 답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랑할 만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외국 것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더 치열하게 발전시켜서 더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고려청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선종, 그 다음에 성리학입니다. 이 고려청자는 이제 중국의 당삼채란 이제 도자기가 있어요. 원래도 지금 현재도 이제 보면 도자기 하면은 이제 중국의 본차이나 해서 이제 중국 도자기가 사실은 가장 유명한 거고요. 그게 이제 당삼채는 어떤 거냐면은 도자기인데 채색을 통해서 되게 화려한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당삼채로 이제 뭐 유럽이나 과거에 이제 이런 때 되게 좀 비싸게 팔렸던 기중품을 팔렸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려한 것보다는 그렇죠. 예. 소박하면서 담백하면서 그렇죠. 이제 또 은은하게 멋이 나는 이제 이게 바로 고려청자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상강기법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이게 색을 칠해서 나온 색깔이 아니고 이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이제 흙에서 이끌어내는 이제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송나라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탐을 내서 이제 중국의 도공들도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을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달마대사인데 그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선종이라는 그 불교의 한 형태 이제 유파를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전파하신 분이 바로 달마대사고 그 선종을 이제 그 고려 때 수입해서 한국에서 이제 발전시켰는데 그 실제로 그 선종이라는 수도승의 이제 깊이, 불교의 깊이는 고려나 이제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더 높았다는 거고요. 수준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학에서도 이제 주자학은 이제 송대 때 이제 주희가 이제 창안한 건데 나중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오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 성리학이라는 거 주자학이 사라졌는데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오히려 그 성리학을 더 이제 확대 발전시켜서 성리학이라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거를 이제 만들었던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항이나 이제 이희 선생님 같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 성리학을 배워가는 뭐 이런 형태로 했다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게 이제 바로 K컬처의 좀 원류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팝을 더 심화 발전시킨 것이 바로 K-팝이다. 왼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유키즈 온더 블락이라고 이거 아시죠? 엄청 저설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따까지만 하더라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델인 거예요. 보이그룹 5명이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이거를 이제 더 확대 발전시킨 게 바로 K-팝이고 이게 바로 BTS입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고. 근데 이제 춤을 더 잘 추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를 더 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고 뭐 잘 모르실 테니까 1992년도에 이제 유키즈 온더 블락이 내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한 공연 당시에 이때에 그 잠실주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갖고 그때 당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50명이 다쳤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사망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92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K-팝 이런 이제 보이그룹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게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때입니다. 그 아이돌이라는 거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낸 게 SM 이수만인데, 그렇죠. 이수만 회장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갖고, 이런 아이돌 이런 체계가 있고, 이거 한국에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 만든 게 H.O.T, 그렇죠. SES.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맡을 당시만 해도 SM의 그 기획이사분이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시장만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시아 시장을 이제 이 앞으로 진출할 건데 일본 시장을 특히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일본 시장을 이제 석권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비밀 병기를 키우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아가 데뷔할 때여갖고 제가 이제 그 데뷔 앨범 그 사인 받아갖고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었습니까? 이사다가 잃어버렸어.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SM 그 이수만 회장이 이제 일본 유학 가서 이제 일본의 그 아이돌 육성하고 하는 거를 사실 배워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일본 아이돌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것 또한 아까 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더 치열하게 바꾼. 그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되게 종족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한반도에 되게 지독한 뭐 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독해서 그 독한 게 있었으니까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냈고 그럼요. 전 세계 유례 없는 또 발전을 만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독함의 극치를 구현한 게 사실은 BTS입니다. BTS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하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칼군무인데, 여기 그 내용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칼군무가 세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서 규격에 맞춘 듯 정확하게 짜진 군무를 7명의 BTS들이 정확하게 소화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소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방탄소년단의 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뉴키즈 온 더 블락하고 BTS의 차별성이 바로 이겁니다. 뉴키즈 온 더 블락도 다 이제 멤버들이 다 잘생겼어요. 춤도 잘 추고. 하지만 그 춤을 다 이렇게 이제 이 대형을 딱딱 맞춰갖고 칼같이 출 수는 없거든요. 왜 BTS는 가능하고 뉴키즈 온 더 블락은 불가능하냐? 결국은 노력의 결과. 여기 나오지만 이제 피땀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칼군무였다. BTS 노래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피땀 눈물 흘렸던 그런 거를 좀 가사에 담았던 거 아닌가 싶고. 근데 뭐 사실 그 이제 피땀 눈물 그 가사 내용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BTS 멤버들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래요? 아주 지독한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BTS가 2013년인가 아마 그런데 그때의 이제 대세 보이그룹은 누구였냐면 SM의 엑소였습니다. 그렇죠. 엑소가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송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갖고 엑소를 키우기 위해서 BTS나 이런 애들은 방송 출연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배제가 되니까 BTS 애들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방법이 뭐냐? 실력으로는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습을
정말 더 빡세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한 거 보면 그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이제 BTS를 막 키우고 할 때 무대에 올라가서 춤출 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모자가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 공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대체할 수 있게. 어. 예. 신발끈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 머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 춤추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잘 추네 하고 이제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의 차별성을 못 느끼지만 하루 종일 이 케이팝이나 이런 음악을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 미세한 차이, 2%의 차이가 보이거든요. 이제 얘들은 칼군무하고 쟤들은 칼군무 수준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칼군무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게 이게 바로 BTS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한국보다 이제 미국 쪽 그 이제 SNS 이런 거 통해 갖고 이제 반향이 있었고 그 미국에 있는 이제 BTS의 저기 팬층 아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대단하게 실력 있고 하는데 왜 몰라주냐 해서 이제 그 아미들이 퍼뜨리고 이제 라디오 이제 이런 데다가 다 전화해가지고 BTS 노래 정말 좋은데 왜 안 틀어주냐. 하도 이제 찡찡거리니까 그래 그냥 틀어줄게. 틀어보니까 이 노래 좋네 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돼서 BTS가 자, 그때 보면 만약에 정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팝 시장에 대한민국이 가수가 올라간다 그런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3대 기획사 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SM이나 뭐 JYP나 그 다음에 또 어디죠 YG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건데 뜬금없이 하이브라는 이름 자체도 좀 생소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빅히트 예전에는 빅히트. 그래서 갑자기 뭐 BTS라는 그룹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되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SM, YG, JYP가 3대 기획사가 이제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여기 방송에 출연하고 자기를 알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은 게 그때 당시가 이제 SNS가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고객층하고 이제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불어난 게 지금의 이제 아미가 된 이제 그런 거고요. SNS가 만든 이제 3대 스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세 번째가 BTS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막혀 있어서 이제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런 이제 절박함이 없었으면 BTS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요때 그러니까 3세대입니다. 3세대 걸그룹, 보이그룹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칼군무하면은 이제 남자는 BTS, 여자는 여자친구예요. 개인적으로 전 여자친구 팬이었습니다. 예. 예전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 항상 들어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여자친구가 사실은 여기 칼군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획사는 이제 소스 뮤직이라고 되게 신생 작은 기획사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트와이스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빵빵한 SM, YG, JYP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이제 기획사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뛰어난 이제 더 대단한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칼군무라는 이제 무기를 장착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 보면 이제 걸그룹들이 뭐 춤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섹시하고 큐티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대형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칼군무를 맞추는 뮤비나 활동하는 것, 무대 영상 이런 거 보면 눈물이 사실 많이 납니다. 왜냐면 저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저 안에 담겨 있는 노력이 저는 느껴지니까 저는 담당했던 거라 갖고 과거에 뭐 SES나 이런 거에 그 실력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여자친구 같은 3세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4세대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다 레벨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보고 야, 저 춤 잘 추고 예쁘고 좋겠다 하고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화려한 것만 보겠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피땀 눈물이 저는 느껴지니까 되게 보면서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저 젊은 친구들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거의 뭐 시간 단위, 뭐 분 단위로 갖다 스케줄이 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전은 뭐 보컬 연습하고 뭐 식단 관리는 당연한 거고 보컬 연습이면 뭐 안무 연습에 춤 연습에 또 요즘은 또 연기까지 또 잘해야 되다 보니까 연기 연습에 뭐 엄청 빡빡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량 자체가 예전하고는 비교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들 잘하는데 거기서 투가가 또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관련해서 2020년 7월 달에 이제 여자친구 유주라는 이제 멤버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보면 힘든 칼군무에 생리를 뽑으려 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시간을 달려서라는 이제 유명한 안무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알죠, 저는. 전 당연히 알죠. 예. 칼군무가 되게 이제 확 빠르게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몇만 번을 연습하신다고 들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친구 멤버들이 그때 사실 저희 멘탈이 엄청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 정말 슬픈 얘기다 하면서 그때 당시 유주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생리를 뽑으면 쉬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아직 안 자란 사랑니를 그냥 뽑으려 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계속 돌린 거예요. 계속 연습시킨 거예요. 그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시간을 연습시켜서 그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예쁘다, 멋있다 하지만 내용을 아는, 흑막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저 미친 새끼들 쉽다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 노력 없는 천재는 없다고. 이게 이제 지독함, 초정밀, 협동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걸작품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고려 청자의 바로 비색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배터리입니다. 예,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독함, 초정밀, 그다음에 협동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BTS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데 점프한 것도 칼군무가 되네요. 예. 이게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공중에서 뛰는 그 높이까지도 맞추려면 맞춘 거거든요. 이게 7명이 똑같은 높이를 뛴 거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이거 불가능해. 우리나라가 진짜 독한 아니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키즈 온더 블락이나 이제 옛날에 뭐 걸그룹을 치면은 뭐 스파이스 걸스라든지 뭐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지만 이렇게 못 맞춰요. 그렇죠. 이거 한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K-팝 소비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규모에서 보면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는 그렇습니다. 터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해외에서 얼마나 이게 잘 팔리느냐.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뭘 봐야 되냐? 아까 보여줬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